상하이가 점점 비어간다라는 주제. 그런 얘기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상하이가 침몰하고 있다. 상하이가 비어가고 있다. 상하이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하이에서 외지 지방 사람인데 상하이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상하이가 맞냐? 상하이 요즘 왜 이렇게 비어있냐?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상하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돈이 많이 돌던 그런 도시였죠. 중국인들에게는 상하이가 어떤 곳이냐?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베이징보다 약간 좀 상하이 쪽이 좀 더, 외국 기업한테는 상하이가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외국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돈 벌고 싶어하는 중국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 인재들이 상하이로 다 모이고, 그런 활기찬 도시. 그래서 상하이에서 성공하잖아요. 그게 약간 좀 미국으로 따지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야. 아메리칸 드림. 한국도 서울의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딱 사면 뭔가 이루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상하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꿈의 도시, 상하이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난징루, 화이하이루,徐家汇, 루자조에, 신텐디 같은 이런 지역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죠. 외국인과 관광객,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한때 섞여가지고 상하이만의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최근 상하이에 갔다 온 중국 사람들, 특히 상하이의 옛날에 그 전성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상하이가 옛날 같지가 않다. 상하이는 지금 마치 큰 병에 걸린 도시 같다. 도심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쇼핑몰과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 상하이의 그 옛날 고유의 그 분위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제가 취합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중국에 발표한 그런 통계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런 통계, 그런 수치들은 믿을 수가 없어.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요, 그거. 그러니까 상하이가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나라 GDP가 얼마나 올라가고 그거 있었잖아. 작년에 중국 GDP가 5%인가 5.6%인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중국의 GDP는 1%에서 2%대밖에 성장 안 했다. 이런 식으로도 외신에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계는 믿으면 안 돼.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냥 내가 두 발로 뛰어가지고 내가 두 손으로 만지고 두 눈으로 본 거를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가져온 이 얘기들은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이 여름 방학 시즌이잖아요. 상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붐벼야 할 그럴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하이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상하이 가면 꼭 가는 그런 필수 코스들, 거기는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언제나. 근데 그 외에 정말 옛날에 상하이의 로컬들이 북적거리던 그런 골목 그런 동네가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야.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과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본 지금 상하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 상하이 출신인 한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엑시트한 거야. 상하이 탈출을 성공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웬만한 자산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 주택 한 채를 정리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주택 한 개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주택 철거와 보상 문제로 오랫동안 중국 당국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난해 7월과 8월 상하이에 머물렀고, 올해 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약 3달, 2달, 3달씩 이렇게 상하이에서 머물렀는데, 하는 얘기가 상하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활력이 사라졌고 도시 전체가 큰 병에 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원래부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도시인데,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난징루와 화이하이루 같은 중심 상권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루 부근에서부터 난징루를 걸었는데 자신이 기억하던 상하이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화해하이루의 K11을 비롯해 과거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찾던 쇼핑몰에서도 문을 닫은 점포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자호이나 우중루 등 여러 상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다 목격했다고 해요. 많은 매장들이 영업 중지를 하고. 여기 지금 상하이를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찾은 자료 중에 한 개가 2026년 초에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관계자가 어떤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냐면, 지금 이게 중국 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인민대표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죠. 그런 사람이 대놓고 상하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고위 간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상하이는 지역사회 주변의 작은 가게와 길거리 상점이 대량으로 철수를 한 상황이고, 과거에는 폐업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새로운 상인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폐업을 하면 그 상가는 수년 동안 비어있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상하이의 골목 상권이 지나치게 정돈되고 경직돼 생활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죠. 원래 이게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그 골목의 그 맛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도시 미화 뭐 이런 거를 핑계로 막 그런 골목들을 다 뜯어 고치고 막 뭐 정리 정돈 시키고 그러면 그 감성이 없어져. 그런 감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행객들은 그쪽으로 안 모이지. 그 감성 때문에 모이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마포구 살잖아요. 마포구의 뭐 예를 들면 연남동, 상수동, 망원동 요런 데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골목골목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바들이 많은데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쪽 상권이 그렇게 북적북적할까? 왜일까? 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다 대부분이 노후된 주택, 골목골목에 빨간 벽돌들을 개조한 상가, 그리고 옛날에 홍대에서 살고 있던 배고픈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쁜 상가와 점포들,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다 골목골목에 노후됐지만 묻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감성 때문에 오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디 신도시 생겼대. 야, 신도시 상가 가자. 누가 가요? 신도시 상가 가면 뻔하잖아. 상가 건물 한 5층 6층짜리에다가 뭐 간판 겁나게 박아놓고 그 안에다가 식당 다 쳐박아놓고 뭐하러 가 거기. 재미도 없이. 거기 가면 술 맛이 달라지냐고요? 제가 방금 말한 뭐 이런 연남동이나 망원동 이런데 술 맛이 달라지냐고요? 한번 와보세요. 술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제가 마포를 벗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한 개예요. 그냥 여러분들 할 거 없을 때 그냥 친구랑 약속 잡으면 전 대부분 그냥 연남동 이쪽 홍대 쪽에서 잡거든요. 근데 집이 좀 멀다고 해도 여기서 만나자고 하면 딱히 뭐 별로 뭐라 해야 될까? 거기 너무 멀어, 가기 싫어, 이런 게 없어. 왜냐? 여기 오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또 내가 연남동에 있는 맛집 이런 데 데려가 줄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좋아해. 맛집 가서 뭐 한 개 먹고 술 한잔 하고 길거리 딱 걷잖아. 그냥 그 길거리 걷는 거 자체가 그냥 힐링이야. 그러다가 또 어디 뭐 여기 구석구석에 뭐 분위기 좋은 그런 이자카야라든지 펍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우리 여기서 한잔 할까? 그러면서 싹 들어가서 한잔 하면 또 거기서 사장님이랑 또 친해지고. 그런 감성이라는 게 있어. 요즘 또 보니까 이 홍대 이 근처 이 마포 상권에서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요즘 혼술바가 그렇게 유행을 많이 하더라. 망원동, 연남동, 상수동, 합정동, 서교동, 이게 다 홍대 상권이에요. 신촌까지 그게 다 그냥 홍대 상권으로 통합돼. 그냥 거대한 큰 상권이야. 그게 점점 이제 각자 확장이 되면서 큰 상권 한 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성 때문에 맞아, 외국인들이 겁나 모이죠. 옛날에 외국인들은 이태원에 있었는데 이태원은 이제 그런 감성 없죠. 이태원은 이제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다음으로 찾은 게 어디? 홍대야. 홍대에 외국인들 넘쳐나죠. 근데 넘쳐나는 그 외국인들 때문에 또 새로운 감성이 추가되는 거야. 외국인들 길거리에서 막 말도 안 되는 패션 입고 막 미친 짓 하고 다니면 보는 재미가 있어. 종로는 또 종로만의 분위기가 따로 있지. 그거는 완전 이쪽이랑 또 달라. 종로는 또 거기만의 그게 있지. 그럼 그것도 종로가 잘 되는 이유예요. 종로는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막 철물점들, 거기 막 공장들, 막 안에 무슨 쇠파이프 만드는 막 그런 공장들 무너져가는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근데 그걸 또 세련된 상가로, 펍이나 바로 개조를 해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야. 그 분위기는 또 홍대랑은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종로도 잘 되는 이유예요. 아무튼 그런 감성들 때문에 많이들 가는데, 상하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감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정리정돈을 시켜버렸다라는 거를 중국 고위 간부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정돈시켜버리니까 생활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식업 폐점률이 48.9%예요. 48.9%.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2개 중에 1개는 문 닫았다는 거야. 반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상하이 길거리에는 정말 수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상가야. 비어있는 상가인데 그 위에다가 다 뭐가 적혀있느냐, 왕푸转让 혹은 추주, 이 2개가 정말 많이 붙어있죠. 하지만 안 나가요. 그 2개가 뭐냐면 임대, 점포 임대, 좋은 점포 양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상하이 시민들이 소비를 완전히 중단했다라기보다는 더 싸게 소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중국은 분위기가 대기업들도 다 감봉을 당하고 있고 돈도 안 들고 물가는 점점 떨어지면서 서로 막 디플레이션에다가 서로 막 죽이려고 내부 경쟁하고 있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돈을 쓰면 안 되겠다. 허리 뒤졸라매야지.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돈도 안 쓰고. 근데 사람이 아예 돈 안 쓰고 살진 못하잖아요.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먹는 거를 사든 뭐 식료품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처럼 뭐 외식을 하고 그냥 뭐 비싼 거 사 먹고 이걸 이제 안 한다는 거야. 고급 식당 대신 공동 구매나 저가 체인점으로 가고, 백화점 대신 온라인 쇼핑, 유명 브랜드 대신 그 유명 브랜드의 카피 브랜드를 빙티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진짜 대놓고 그냥 카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빙티 브랜드. 그러니까 얘랑 퀄리티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데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얘보다 훨씬 싸다. 대체 브랜드. 그러니까 말이 그래도 그냥 짭이야. 짭인데 중국은 그거를 빙티라고 부릅니다. 대체 브랜드.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짭이에요. 짭. 그런 걸 이제 많이 사고, 정가 상품 대신은 라이브 커머스와 할인된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싼 것들 사고, 비싼 외식보다는 편의점, 마트, 가정식, 배달, 카페에서 오래 안 있어요. 배달 시켜 먹어요. 그런데 상하이가 자영업이 좀 특히 힘들어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국 가서, 특히 상하이 가서 자영업 하실 분들은 오늘 이거 꼭 보고 가세요. 참고해요. 왜 상하이가 자영업이 그렇게 힘드냐면, 상하이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버틸 수 없는 비용 구조예요. 임대료와 인건비가 겁나게 높아요. 상하이는 중국에서 점포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높은 유동 인구와 객단가로 감당했지만 손님이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게가 비어도 건물주는 기존 자산 가치와 담보 가치 때문에 임대료를 크게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기존 상인은 나가고 새 상인은 그 임대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장기 공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서울로 따지면 약간 가로수길 같은 느낌이네, 그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중국도 배달, 온라인 주문, 뭐 이런 거, 외식 배달 이런 거 엄청 잘 돼 있거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메이투안, 으얼러머, 찡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어디 뭐 상점 들려가지고 물건을 고르고 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평 좋은 걸로 그냥 띡 주문하면 끝.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 자영업은 점점 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상하이는 그러니까 좀 냅둘 곳은 냅둬야 돼. 그냥 냅뒀는데 지들이 알아서 잘 되는 그런 상권들이 있잖아. 서울로 예를 들자면 종로, 성수, 홍대, 연남동, 망원동 이런데, 이거는 뭐 누가 거기에다가 뭘 하려고 그랬어?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젊은 감각이 있는 예술가들, 자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건 그냥 냅둬야 되거든. 그렇게 알아서 잘하라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여기 좀 잘 되네. 오케이, 야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복합센터 올리자. 야 저기도 뭐 사람들 모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저기 밀어버리고 복합 상가 건물, 상업센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린 다 알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안 가요. 감성 다 박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지어왔어. 대형 쇼핑몰, 복합 상업시설 이거를 계속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어.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 상권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상권은 제일 잘 나가는 상권들 한 2개, 3개 그 정도만 딱 남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하이에 유명한 곳이 이제 신텐디 상권, 난징동루, 우캉루, 그다음에 디즈니랜드 뭐 이런 유명 지역, 여기만 사람이 몰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 비슷비슷하게 지어놓은 복합 상업시설 이런 데는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안 가니까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하고 나가고 공실만 남아 돌고 있는 거야. 저도 상하이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상하이를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상하이는 확실히 상하이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베이징도 확실히 베이징만의 감성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베이징은 웃긴 게 베이징은 그 감성을 잘 보존을 했어. 베이징 2환, 3환 안으로 들어가면 노후되고 옛날에 그 베이징 그 골목, 베이징 후통이라 그래. 그 골목 빨간 벽돌로 지은 그런 집들이 그거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 뜯지도 못해.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환장해요. 베이징 가면 거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야. 진짜 예쁘고 감성 있고 그런 건물 안에다가 차려놓은 레스토랑, 카페 이런데 무조건 가야지. 이게 베이징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베이징이 있고 라오 베이징이 있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라오 베이징에 대한 체험이야. 노북경, 옛날 베이징의 그 감성 그게 있거든. 근데 베이징은 다행히도 그나마 그 지역만은 그런 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존돼 있는데, 근데 베이징도 거기만 보존이 돼 있지 다른 약간 좀 외곽에 있는 그런 감성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 거기도 싹 다 밀어가지고 그냥 다 막 건물 올리고 아파트 올려버리고 그랬어. 특히 대학로, 베이징 하면 또 대학로가 진짜 거기는 그냥 감성 덩어리였어. 그거 다 밀었잖아. 다 없앴어요. 지하철역 들어오고 막 상권 들어오고 막 아파트 들어오고 막 골목 그런 거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고 놀았던 그런 추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가면 그런 추억 그 장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기도 싫어져. 그리고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나 허리띠 졸라맬 필요 없어, 나 여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여행을 안 해. 걔네들은 다 해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이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진짜 부자들은 굳이 중국에서 여행해야 되나? 내가 굳이 여기 같이 막 줄 서가지고 막 몸싸움 하면서 여행해야 되나? 그러면서 더 좋은 데 가버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여행을 하지 말라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국 국내에서 여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여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 여행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망해가고 있는 거야.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막 여행하면 이때 기분이지, 내가 언제 또 이때 여기 와보겠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제일 심해. 어딜 여행 가나 내가 언제 또 여기 와보겠어. 내가 언제 또 이거 먹어보겠어. 내가 언제 또 여기 와보겠어. 이러면서 온 김에 그냥 다 써버려.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막 한국 사람들 그거 제일 심해. 한국에 있을 때는 맨날 김천 가면서 김밥 천국 가가지고 5,000원 이상 쓰지도 않는 새끼들이 갑자기 여행 가니까 막 2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자빠져 있어. 내가 언제 또 여기 오겠어, 이지랄 하면서. 그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그만큼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걸 드시든가 하지. 아무튼 중국 관광객들은 지금 어떤 여행 스타일로 여행을 하고 있냐. 지하철을 타고 무료 관광지를 구경을 해요. 편의점이나 저가 체인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사진만 찍고, 여러분들 알죠? 요즘은 중국말로 하면 그거 다카라 그래. 다카. 한국말로 하면 인증샷이야. 나 어디 갔다 이러면서 인증샷 한 개 딱 찍고 그 사진만 올리면 끝. 심지어 이런 알바도 있잖아. 인증샷을 대신 찍어주는 중국 알바도 있어요. 워낙 그러니까 이게 여행객들이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상하이에 가서 그 지역 가서 인증샷을 찍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딱 여행 가서 인증샷을 이렇게 물론 자기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찍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시야를 공유하는 그런 인증샷도 있잖아요. 자기 손만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 시야만 찍을 거면 이건 내가 직접 갈 필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저거 보면서 손짓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얼마 드릴게요. 이런 인증샷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알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증샷은 인증샷대로 받고 내가 굳이 그 여행지에 가는 시간과 경비를 안 써도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 여행이 변질됐어. 여러분들 여행은 왜 가는 거야? 그냥 가서 온전히 거기 낯선 그리고 새로운 그 설레임, 거기의 공기와 길거리 모습과 사람들과 음식들과 이런 거를 즐기면서 뭔가 이거 체험하는 게 그게 여행인데, 요즘은 여행은 뭐다? 인증샷이다. 진짜 지금 중국의 젠지들한테는 여행은 인증샷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도 않아. 그냥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알바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어디 사진 한 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돈 주고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거 마냥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오 마이 갓, 그게 뭐야? 그게 뭐한 짓이야? 그리고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하이 외곽에 묵는 거예요. 도심에는 이제 가지도 않아. 비싸니까. 상하이 외곽 쪽에 묵어. 그리고 여행도 그냥 원래는 그 자유여행 있잖아. 내가 숙소 예약하고 차 빌리고 뭐 어디 하고 내가 직접 레스토랑 예약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가 하고 친구들끼리 뭐끼리 그런 여행 이제 안 해. 그런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안 해. 어떤 여행을 하느냐? 가끔씩 여행사에서 이벤트성으로 올려주는 그런 여행 할인 상품 있잖아. 여행 플랫폼의 할인 상품들 요런 것만 이용해요. 그게 싸잖아. 그리고 진짜 돈을 쓴 데는 어디냐? 정말 필수로 가야 되는, 예를 들면 상하이 하면 디즈니랜드 뭐 이런 데 있잖아. 랜드마크 이런 데에서만 돈을 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이 안 그래도 줄었는데 여행객 돈까지 안 써.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상하이를 이탈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인구가 상하이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상하이 꿈을 품고 상하이 와서 나는 상하이 꿈을 이룰 거야. 상하이 드림, 아메리칸 드림 같은 상하이 드림을 이룰 거야 하면서 상하이로 딱 왔어. 상하이로 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돈이야. 일자리 못 찾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 취업시장 어때? 새로 졸업하는 대학생들 5명 중에 1명 취업된다 그러잖아. 그럼 대부분이 실업자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뜻인데, 꿈을 가지고 상하이에 왔지만 한 달, 2달 초반은 뭐 집에서 가져온 돈도 있고 자기가 모은 돈도 있고 가져왔는데 한 달, 2달 버티니까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청년층들이 이탈. 그리고 원래부터 상하이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상하이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감봉까지 당했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봉을 당했어. 그런데 월세는 내야 되고 생활비는 높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청년층들이 이탈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폐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외지 출신의 노동자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기업체들, 중국 본토의 기업체들,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이라든지 물류시설 이런 데는 굳이 그 임대료가 비싸고 땅값이 비싼 상하이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디로 가느냐?江苏省,浙江省 이쪽 외곽으로 다 가버립니다. 거기가 훨씬 싸거든. 그러면 회사가 이탈하면 거기 직원들 다 같이 이탈되고 직원들 가족까지 이탈되고 이게 완전 그리고 중국 외국 자본의 탈출이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갔던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하면서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재원들이 다 이탈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가. 원래 주재원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도 뭐 옆집 보니까 주재원 살던데, 주재원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 혼자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가족들을 어느 정도까지 데려오냐? 일단 남편이 일을 하잖아요. 와이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까지 데려오고 자식까지 데려와요. 3대가 같이 데려와. 그걸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나 봐. 3대가 다 와서 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권들이 장사가 잘 되고 길거리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 외국인들을 보려고 중국 내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상하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도시야.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같이 만들어낸 분위기, 그런 감성의 도시인데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가네. 중국의 갑질 때문에 외국 자본들 다 빠지니까 그 주재원들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주재원 한 명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 쓰는 사람이 없고 그 외국 기업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아시아의 새로운 본진을 찾는 거지.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게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도 빠져가지고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그 나라 자체 그 브랜드 믿음이 엄청 높잖아. 물가는 비싸고 돈은 비싸지만 자기가 사업가들이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네 돈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룰만 지켜주면 네 돈은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뭐가 있느냐? 상하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코로나 기준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무조건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 이걸 딱 운영해보니까 재택근무도 이게 근무의 한 방법이고 회사가 돌아가네?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가 굳이 상하이 여기다가 비싼 집값을 내면서 상하이에 있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죠. 외곽으로 빠집니다. 외곽으로 빠져서 2선 도시, 3선 도시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기업 월급을 받고 3선 도시에서 싼 물가를 즐기고 그러니까 상하이 입장에서는 이건 또 인구가 이탈이 된 거죠. 이렇게 이탈을 하니까 상하이 거리에는 그냥 비어 보이는 거야. 비어 보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상하이에 돈 많은 자산가들 그 다 이미 돈 해외로 다 빼돌렸지. 심지어 상하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상하이에서 상하이 말을 이제 듣기가 힘들다. 거의 다 외부인 출신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상하이의 전성기는요 2000년부터 2010년 중반 한 2014, 15년까지 이때가 상하이 전성기예요. 왜 전성기냐? 그때 당시 상하이 부동산 가격 미친 곳은 10배 뛰는 데도 있었어. 그냥 뭐 상하이에 뭐 한 개 샀다 돈 버는 거야. 외국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시절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막 서로 나 상하이에 받아달라. 나 상하이에다가 본사 차릴 거다. 그러면서 화이트 칼러들이 임금이 미친 듯이 올랐죠.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산층들이 명품과 외식에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 중국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중산층들이 명품과 외식 이런 데 돈을 많이 썼어. 여러분들 이 명품 이런 데 돈 쓰는 거 보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나와가지고 뭐 집에다가 뭐 명품 이렇게 막 쟁겨두고 이 명품들 이런 거 막 리뷰하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이고 진짜 부자들은 딱히 명품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다들 뭐 알잖아요. 들어본 얘기잖아. 찐 부자들은 막 그런 명품에 그런 거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어정쩡한 중산층들이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명품 막 사모으면서 막 나 부자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많아야 그런 게 소비가 되는데 근데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어. 옛날에는 그런 중산층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점포가 이런 말이 있었어. 상하이에는 이푸 난치오라는 말이 있었어. 점포 한 개가 아쉬운 상황이야. 그냥 옛날에 상하이에 어디 점포 나왔다 내가 할게요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 점포에서 아무거나 해도 돈 벌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점포들이 거의 다 비어 있어. 대부분이. 그러면서 임대 내놓고 그랬던 상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부동산은 상승 기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뭐 부동산은 계속 빠지고 청년 고용은 불안하면서 중산층 자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있고 소비자는 값비싼 상하이 생활 방식보다는 가성비를 따기지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SNS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SNS가 없는 시절에 어떤 이 식당 자영업을 운영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장님들은 뭐 시스템 이런 거 무슨 뭐 단가 얼마에다가 얼마 남기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요리를 정말 진심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런 사장님들이 되게 많았어. 그렇잖아. 물건을 한 개 만들더라도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요즘은 먹거리든 쓰는 거든 물건이든 간에 그냥 찍어내잖아요. 대량 찍어내고 단가 낮출 생각만 하고 마케팅 어떻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비싸게 팔아먹을지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식당이 약간 그렇게 변한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이게 먹거리 이슈가 워낙 많잖아요. 식재료를 이상한 거 쓴다는 둥, 그리고 진짜 호텔 요리에 갔는데 호텔 식당에 갔는데 요리가 너무 빨리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몰래 이렇게 주방으로 쓱 들어가 보니까 다들 그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봉지 안에 담긴 밀키트를 그냥 부어가지고 데펴가지고 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미리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 봉지씩 이렇게 손님들이 주문하면 까가지고 데펴가지고 나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지만 식당 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밀키트 먹으러 식당 가요? 그거 아니잖아. 진짜 말 그대로 그 식당의 고유의 맛, 거기 사장님이 만들어낸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 가는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지면서 식당 맛도 엄청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또 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동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상하이에 있는 신야 판디엔이라고 있어. 신야 위에 사회관, 신야 위에 사회관 이런 데를 자주 갔었는데 오랜만에 광동 요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야. 맛도 없고, 근데 가격은 더 올랐다라는 거지. 무슨 뭐 해산물 죽을 한 그릇 시켰는데 죽 한 그릇이 15,000원이래. 여러분들 중국에서 죽 한 그릇에 15,000원이 말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처맞을 짓이거든. 근데 맛까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이런 식으로 니들 음식 할 거면 난 더 이상 안 간다 이거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산층들과 부자들은 비싼 거는 상관없어. 네가 비싸게 받아도 난 상관없다니까. 하지만 그 값어치를 하느냐 이거야. 비싸게 받고 딱 먹었는데 5만 원을 주고 먹었는데 5천 원 주고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없고 안에 든 것도 없어. 아무리 부자라도 그 돈을 왜 써? 5만 원을 쓰고 먹었으면 5만 원어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상하이가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상하이가 여러분들, 상하이는 골목 음식, 상하이의 옛날 음식, 상하이 小吃, 상하이 딤섬, 뭐 상하이 먹거리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상하이 먹거리는 정말 옛날부터 전해져 올라오는 그런 먹거리들이 되게 많았다. 그런데 요즘 상하이는, 그러니까 요즘 상하이를 가는 여행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상하이 안 가봤어. 근데 요즘 중국 비자가 풀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상하이 가보자.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여기서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데 사람이 많네 저런 데 사람이 많네. 그러면서 맛있네. 상하이 삐까번쩍하네. 와 상하이 좋아요. 근데 상하이가 진짜 뭐가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가잖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상하이의 전통 먹거리는 다 사라졌대. 절대 옛날에 라오상하이, 옛날 상하이 사람들이 먹던 그 먹거리가 아니래. 이 먹거리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게 뭐 족보도 없는 먹거리냐. 이 얘기부터 나와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상하이의 그런 딤섬들, 간식들 이런 게 더 이상 상하이 맛이 아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지역 맛인지도 모르겠지만 섞어 놓은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왜냐?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했잖아. 부자들 대부분 탈출했다고. 뭐 호주로 이민 가고 뉴질랜드, 캐나다, 뭐 미국 이민 많이 갔어. 거기서 잘 살고 있어. 돈 다 이제 자산 다 빼돌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고향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가끔씩 또 중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면 뭐 합니까? 자기 추억이 있던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거리도 횡보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하이 사람들, 특히 상하이 사람들 부자가 많아가지고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상하이를 돌아가서 야 옛날에 먹었던 그거 먹으러 가자 하고 딱 가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원래 상하이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변화된 상하이에 대해서 이러니까 상하이가 망하지. 이게 무슨 상하이야? 니들이 상하이 다 망쳐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상하이로 유입되고 있는 여행객들은 옛날에 상하이의 진또배기 모습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상하이가 원래 이랬나 보다. 와 삐까번쩍하네. 와 동방명주. 야 야경. 야 상하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